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스탁트입니다. 제 입술 질환 3가지 빨리 낫는 법 꿀팁 영상이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영상에 조금 세밀하게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헤르페스 약을 어떻게 처방받느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헤르페스 약을 처방받으러 가셨는데 실제로 뭐 처방을 해주지 않았다든지 뭐 날수를 너무 조금 줬다든지 비급여 처방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헤르페스 약 제가 2가지를 추천을 드렸어요. 발라사이클로비어하고 팜시클로비어, 이 2가지가 단순 포진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냐, 저는 급여 기준대로 처방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확인차 한번 심평원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제가 이게 녹음을 못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워딩을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렇게 답변이 왔고, 쉽게 얘기하면 단순 포진에서 발라사이클로비어나 팜시클로비어 사용에 따로 심평원 자체에 고시는 없다고 하고요. 식약처 내용대로 하면 급여를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식약처 내용은 뭐냐면 단순 포진 구순염에서 발라시클로비어하고 팜시클로비어는 둘 다 1일분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까지는 급여 허가사항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요게 정답이고요. 아시클로버는 5일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라시클로비어 1일 처방받는 거는 병원이나 환자나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라시클로비어가 신독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콩팥이 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요거 문서 보시면 발라시클로비르 역효과 부작용이죠, 보면 0.1에서 1% 정도 신장 손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0.1%에서 1%니까 굉장히 미미한 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5만 명이 발라시클로비어를 처방받아서 먹었다 그러면 최소한 0.1%로 잡아도 50명이 신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라시클로비어의 신독성이 용량 비례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량을 세게 먹으면 먹을수록 이 신독성 부작용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50명조차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정용량보다 적게 먹으면 거의 신독성의 부작용의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포진 구순염에서 간헐적 일시요법 발라시클로비어의 정용량이 4알 2번이에요. 하루에 8알 먹는 게 정용량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게 전국이 간질간질할 때 딱 시기를 맞춰 잘 먹으면 1알 내지 2알만 먹으면 거의 99% 다 수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8알 다 먹었을 때 부작용이 0.1에서 1%이기 때문에 1알 내지 2알만 드시면 뭐 거의 이런 신독성을 그 0.1%조차 안 생기게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헤르페스 예약이 미리 받았을 경우에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제약회사에 이것도 문의를 해봤는데 발라시클로비 한 통을 통으로 만약에 처방을 받으면 그 유통기한이 1년에서 2년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국에서도 그 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조제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탈 때는 조제된 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제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유통기한은 2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2달을 초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대부분은 약효가 줄어드는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독성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달 4달 지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게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원칙적으로 드릴 수 있는 권고사항은 2달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해서 발라시클로비어의 간헐적 일시요법으로 처방받는 법을 전체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단순 포진 구순염의 1일치까지 급여사항을 만족해서 처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1일치 총 8알을 원칙적으로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 이 8알을 가지고 전국에 간질간질할 때 1알 내지 2알만 먹어도 충분히 수포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2달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8알을 2달을 두고 2달 안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재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발할 때 1알 내지 2알을 드시는 것을 최종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하루치까지 처방하는 것은 전혀 뭐 법적으로나 급여사항으로나 뭐 의학적으로나 문제가 전혀 없고, 대신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비급여 처방으로 일주일 정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6일치를 삭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병원이 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수포가 올라와야지만 처방을 해주겠다, 댓글상으로 이런 병원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의사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 뭐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배가 아픈 걸 의사 앞에서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기침을 많이 합니다.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침약을 주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간질간질해서 올라오는데 약을 하루치만 달라고 하는 거는 수포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사가 일일치에 한해서 처방해 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댓글이 알보치를 희석해서 쓰는지 몰랐는데, 첫 번째는 내가 여태까지 원액을 발랐는데 괜찮느냐, 이 내용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요즘에 나오는 알보칠은 희석해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두 번째로 많았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설명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다케다 제약 일반의약품 들어가면 알보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알보칠 설명서 최신 버전 원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콘센트레이트 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것도 농축액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았던 5배 희석해서 써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케다 제약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이것도 안타깝게도 녹음을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받은 게 2015년 이후부터 5배 희석해서 써야 된다는 이 문구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희석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뺀 거냐, 저도 제가 어릴 때 발랐을 때랑 지금 발랐을 때 이게 뭐랄까 좀 싱거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 그때 그 강렬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희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전히 농축액이지만 그래도 일부 좀 희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은 농도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와 성분은 완전히 똑같고 대신에 5배 희석해서 쓰라는 문구만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농축액인데 그거를 왜 뺐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원액을 발라도 통증이 매우 심한 거 외에는 딱히 부작용이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속 원액을 바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 문구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액을 바르는 게 일단은 원칙상으로 맞고, 희석해서 바르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계엄 연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병원에서 항진균제와 약한 스테로이드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후시딘 같은 항생제 연고를 따로 사서 두 가지를 1주에서 2주 정도 충분히 바르라고 이렇게 꿀팁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몇 가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 게, 우선은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도 제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처방받는 것보다 그냥 약국에서 바로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도 1주에서 2주가 아니라 이틀에서 3일 정도 바르고, 이후에는 항진균제 단일 연고만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고 정확하게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또 요 다음에 업로드할 국가계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사실 혈압당뇨 영상을 주로 올리고 뭐 그 뒤에 내과적 질환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입술 질환이 많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입술 질환을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지 3달 만에 너무 예상치 못하게 큰 사랑을 받아서 뭐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찾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댓글 의견들이 맞는지 좀 더 팩트도 확실하게 찾아보는 계기가 됐고, 사실은 제 자신이 좀 뭐랄까 자책도 많이 하고 반성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유튜브 의학 채널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 보였어요. 검증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게 너무 못마땅하고 보기가 싫어서, 나라도 좀 바른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사실 유튜브를 한 그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요번에 이렇게 이 영상이 좀 큰 관심을 받으면서 나는 혹시 틀리지 않았는가, 나는 아주 세밀한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검증들이 나는 완벽한가, 이런 걸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이게 알보칠 뭐 희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진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100% 검증을 못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정말 파급력이 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심각성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기도 하지만 현재 개업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기도 한데,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하나라도 실수가 없이 팩트 체크를 10번 20번 충분히 하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신중하게 영상을 찍어서 찾아뵐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환자분들도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컨셉으로 보충 방송을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도 빠지면 섭섭하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